주술회전의 세계관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암약하며 살아온 켄자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뇌를 바꿔치면 타인의 몸을 빼앗아 그 몸에 새겨진 술식과 기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추구했던 목표는 단 한 가지, 새로운 주력의 탄생이었죠. 그렇기에 켄자쿠는 자신의 목적인 새로운 주력의 형태를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150년 전 메이지 초기, 카모가의 선조 카모노리토시의 몸을 강탈하여 활동하던 켄자쿠는 새로운 주력의 형태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생각하여 주령을 임신할 수 있는 여성과 주령 사이에 자신의 피를 섞은 뒤 9번 임신시키고 9번 낙태시켜 주태구상도라 불리는 주령과 인간의 혼혈을 만들었는데, それを自ら生み出そうともした。だがそれではダメなんだ。私から生まれるものは私の可能性の域を出ない。 주태구상도 또한 결국 자신이 추구하던 새로운 형태의 주력은 아니었기에 실망했죠. 다만 아까도 말했듯 주태구상도는 켄자쿠가 시도한 실험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전역으로 한인류의 강제 진화, 쉽게 말하자면 텐겐과 일본 국민 전체의 동화입니다. 텐겐, 일본 전역에 결계를 설치하여 주령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술사들이 사용하는 결계술을 보완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술사로, 그녀는 불사의 술식을 가지고 있으나 불로는 아니기에 500년에 한 번씩 성장체와 동화라 불리는 작업을 걸쳐 육체의 정보를 수정하여 몸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만약 동화에 실패하게 된다면 불사의 술식이 죽지 않기 위해 육체를 재구성하여 인간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무언가로 진화하게 되고, 진화 후엔 텐겐이 폭주할지도 모르기에 주술계에서 이동하라는 것은 필수적인 행위이죠. 그 와중에 켄자쿠는 이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흥미를 느꼈습니다. 텐겐이 진화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주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텐겐의 동화를 막아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시도에선 성장체를 죽임으로써 텐겐의 동화를 막아보려 했으나 성장체를 호위하는 유관술사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번 각재보고 싸움으로는 유관술사를 이길 수 없다 판단한 켄자쿠는 두 번째 시도에선 철저하게 성장체와 유관술사를 생후 한 달 이내에 죽임으로써 텐겐의 동화를 막아보려 했으나 텐겐의 동화당일 유관과 성장체가 등장했죠. 이는 텐겐과 성장체 그리고 유관이 전부 우주의 법칙처럼 반드시 함께 나타나도록 정해져 있는 인과로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데, 텐겐의 동화를 막기 위해 이전의 성장체나 유관술사를 죽이더라도 반드시 텐겐의 동화 시기에 성장체가 등장하고 그 성장체를 호위할 유관술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과기의 작중에서도 텐겐의 동화 시기에 맞춰 성장체 아마나의 리코와 유관술사 고조사토루가 등장한 겁니다. 어쨌든 인과를 거스를 수 없다 판단한 켄자쿠는 유관술사는 한 시대에 두 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죽이는 것이 아닌 봉인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유관술사를 봉인할 옥문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본편으로부터 12년 전 고조의 학생 시절,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텐겐의 동화 시기가 찾아왔으나 켄자쿠는 이때 옥문강도 없고 유관술사를 잡을 깡도 없었기에 방에서 배나 벅벅 긁으면서 다음 동화 시기를 기다리려 했는데, 이때 예기치 못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全員当時の介入だ。 주력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한 존재인 후식으로 토우지. 토우지는 주력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인과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런 토우지가 성장체인 아마나의 리코를 살해함으로써 텐겐이 동화한다는 인과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화에 실패한 텐겐은 노화가 가속되어 몸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진화를 택하게 되고, 결계술을 활용해 우려하던 폭주는 하지 않았으나 진화 후에 텐겐은 천지에 영혼이 깔려있어 성장체뿐만이 아닌 다른 것들과의 동화에 가능한 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동화는 텐겐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でもそれって天元様が同化を拒否すればいいだけじゃないですか。そこが問題なんだ。進化を果たした今の私は蘇生としては人間より呪霊に近い。私は呪霊操術の術式対象だ。 진화를 끝마친 텐겐은 조성면에서 인간이 아닌 주령이었고, 게토스구루의 몸을 탈취하여 주령조수를 사용하는 켄자쿠의 수식 대상이었죠. 후식으로 토우지에 의해 의도치 않게 옥문강을 제외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버린 켄자쿠.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 켄자쿠는 아마나이의 사망 6년 뒤 옥문강을 입수 후 유관술사인 고조사토루의 봉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계획대로 백귀야행 때 사망한 게토스구루의 몸을 탈취 후 시부야 사변을 일으켜 고조사토루의 봉인까지 성공하게 되죠. 獄門橋開門。ダメじゃないかサトル。戦闘中に考え事なんて。 그렇게 목표로 했던 세 가지, 성장체의 사망과 텐겐이 진화, 유관술사의 봉인까지 성공한 켄자쿠는 마침내 준비해 온 계획의 최종 단계에 돌입합니다. 사멸회유란 콜로니와 콜로니가 연결된 경계를 이용하여 일본 국민들을 피안으로 넘겨보내는 의식입니다.
피안이라 말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본 국민 전원에게 저주를 걸어 텐겐과 동학이 쉽게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켄자쿠는 시부야 사변 후반 마이토를 주령 조술로 흡수하여 극번 우즈마키가 준 1급 이상의 주령을 갈아 넣었을 때 사용 가능한 술식의 추출로 자신이 마킹해둔 두 종류의 비술사들에게 원격으로 우위전변을 사용하여 뇌를 주술사의 형태로 다듬는데, 한쪽은 술식은 소지하고 있지만 뇌의 디자인은 비술사인 사람들로 히구르마 히로미, 타카바 후미이코 등등이 이쪽에 해당하고, 다른 한쪽은 주물을 삼켜 수육한 과거의 주술사들로 카시모 하지메, 이시고리 류, 우로 타카코, 레지스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켄자쿠가 이들을 주술사로 바꾸거나 현대에 수육시킨 이유는 일본 전 국민들과 텐겐을 동화시키기 위해선 막대한 주력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 막대한 주력을 채우기 위해선 주술사들이 싸우고 죽으며 발생하는 주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현대의 주술사들은 소수고 서로 얼굴을 알기에 웬만해선 서로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기에 켄자쿠가 한 것이 아까 말했던 비술사를 주술사로 만들어 참가시키거나 과거의 주술사들을 강생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때 발생하는 주력을 콜로니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굳이 목숨까지 걸어가며 싸울 이유는 없었기에 추가한 것이 사멸회유의 룰들인데, 뭐야 이건? 솔직히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면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룰을 추가할 수 있으며 19일 동안 포인트 변동이 없으면 사망한다고만 이해해도 사멸회유를 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포인트 변동이 없다면 사망한다는 룰이 플레이어들을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일본 전국에 깔린 10개의 콜로니, 이 콜로니들은 일본 국민을 피안으로 넘겨보내는 결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콜로니에서 싸우며 발생한 주력들은 전부 이 결계로 보내집니다. 동화의식에 필요한 주력이 각 콜로니에서 전부 채워진다면 결계가 일본 전역을 스캔하게 되고 동화의식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멸회유에서 주인공 일행들의 목표는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룰을 추가하여 사멸회유에 휘말린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천사라 불리는 플레이어를 찾아 옥문강의 뒷면을 열어 고조사토루를 해방시키는 것, 마지막은 사멸회유를 중지시킴으로써 켄자쿠의 목표인 인류 동화의 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멸회유라는 에피소드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인지라 이 영상으로 왜 사멸회유를 한 거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